예, 오늘은 북한 지역 연구 스터디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도시 현황과 거점 도시 육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영봉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11번째 이 강의를 이제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도 남북 관계는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남북 관계가 엄중한 그런 시기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 관계가 엄중한 시기일수록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참 고비가 있었지만 다 이렇게 고비고비를 넘기고 참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또 국방도 세계 여섯 번째로 이렇게 강한 그런 국방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표지는 이 평양의 그 유경 호텔이 모습입니다. 이 유경 호텔을 지어놓고 오픈을 하지 못하고 정말 오랫동안 놔뒀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오픈을 한 것 같습니다. 지상 105층, 지하로 4층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죠. 우리는 아시다시피 롯데가 123층에 약 550m, 이제 유경호텔은 한 330m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한동안은 우리 63빌딩이 우리는 제일 높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높은 건물이 북한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네. 북한의 그 도시개발 정책,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은 도시개발 정책을 새롭게 수립을 하고 전반적인 정비를 하게 됩니다. 북한 헌법에서는 경제개발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된다 해가지고 북한은 농촌과 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굉장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태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농촌을 도시와 같이 발전시켜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호 보완적 존재로 간주하고 이 공업으로 대표되는 도시를 그 외의 지역과 유기적으로 이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발전에 도시가 기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은 고도의 그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볼 때 도시 개발은 두 가지 기본 방향으로 지향을 했습니다. 특히 그 일제 시대에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왜곡된 구조 개조와 또 군사적 요인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는 두 가지 기본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도시 건설은 주로 일제 시기에 형성된 왜곡된 공간 구조를 개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해안 축에 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그런 도시들을 이제 내륙 지역에서 이제 개발하기 시작해서 내륙 지역의 도시 건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군사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우리 남북한 6.25 전쟁 이후에는 휴전선에 인접한 도시는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그 도시개발 정책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기존의 도시 형성 축인 황해안 축과 이 동해안 축보다는 어, 이 내륙 축인 그러니까 이 평양에서부터 이제 내륙으로 향하는 강계, 만포, 희천 등 이제 북부 내륙 축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평양 주변 도시들의 발전은 해방 후 내륙 중심 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계, 희천, 만포, 해산 등 주로 이제 그 압록강 주변, 중국과 이렇게 연접해 있는 그런 도시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지역이 많이 이제 성장이 정체된 그런 지역이었죠. 70년대 중반 이후에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이제 경제 집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그 평양 주변에 산업의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평양의 도시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60년대부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성문, 승호, 용성, 순안, 중화, 강남 등 그런 유성 도시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인구가 가장 도시화로 집중된 시기가 60년대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도 70년대 이제 이렇게 80년대 들어오면서 인구 과밀을 특히 이제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 여기도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강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영지향적 중소지 도시 육성으로 해서 독보적인 인구 규모를 나타내는 이 평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0 내지 30만 명 이런 중소도시가 많습니다. 사실 유럽도 보면은 이런 그 20 내지 30만 도시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참 많습니다. 네.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북한의 주요 도시 분포, 해방 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는 평양이라든지 남포, 함흥, 원산, 그리고 성진, 그리고 이제 청진 같은 도시가 이제 이렇게 상당히 활발하게 이렇게 육성이 됐죠. 신의주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45년도 이후 해방 이후에 이제 이렇게 도시들이 성장을 하는데 특히 그 평양 주변에 이제 순천, 평성, 개천, 덕천, 희천, 뭐 강계 이런 내륙 중심의 도시들이 이제 많이 육성이 되게 됩니다. 송림도 마찬가지고 사리온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북한의 도시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평양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100만 미만, 주로 한 30만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함흥, 청진, 원산, 이런 도시도 이제 상당히 커졌죠. 남포. 네. 그 도시의 그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은 내륙 도시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 특히 그 휴전선 인접 및 해안 도시 성장이 둔화가 됩니다. 사실 한반도의 중앙지대인 그 휴전선 그리고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해안 도시들의 성장이 크게 둔화가 되죠. 해방 이후 자력 경생에 의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해서 내부 지향적 이제 경제 정책과 군사 정책에 따라서 해안 도시보다는 내륙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전쟁 피해 도시의 재건과 기존 도시 주변의 신도시 건설을 또 중점적으로 이제 어,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양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온전한 건물이 열체가 안 됐다는 이런 참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사회주의식 도시화의 추진의 계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도시화 추진, 신도시 및 신시가지 건설이 사회주의 도시화 실험 대상이 되었죠. 평양을 중심으로 이제 한 인구의 집중으로 종주 도시화가 심화되었습니다. 평양은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그 평양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소련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기념비적인 대형 건물도 많이 이렇게 건설을 했고 사회주의 우월성을 대전시하는 목적으로 이제 그런 걸 했죠. 군사적 방위 중심은 이제 선택적 도시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또다시 그 불균형 성장과 도시 간 연계 체계가 이제 미약하게 됩니다. 내륙 도시 중심 도시 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통일 이전의
그러한 이제 지역이 이제 성장이 억제되고 이제 군사적인 지역으로 이제 변화됩니다. 국가 주도적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획일화로 인한 도시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기반 시설의 양적 물적 부족으로 인해서 정주 생활 환경이 매우 취약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방 중심의 중공업 정책 중심 투자로 인해서 국가의 자본이 이제 집중적으로 그곳에 들어가는으로 인해서 주택, 도로, 공공 서비스 시설과 같은 이제 이러한 생활 기반 시설이 아주 연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 한반도를 중심, 특히 이제 북한 주변을 중심으로 한 여건의 변화가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연접하고 있는 중국, 북한과 이제 연접하고 있는 중국 동북 삼성, 우리가 이제 연영성, 흑룡강성, 길림성이라고 하죠. 90년대, 1990년대 후반 이후에서 동남부 연해 지역에서 서부 대개발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동북 삼성 지역에도 개발 전략을 활발하게 추구합니다. 북한과 이제 주요 연결축을 보면은 신해주 단동, 단동 그리고 심양축 그리고 만포 관계와 연결되는 즈반시, 통화, 바이산, 민작 그리고 이제 백두산 밑에 있는 해산과 갑산축과 연결되는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과 바이산시 그리고 남양과 두만강 건너 두만, 엔지, 웅칭, 웅기와 나진 선봉 이렇게 이제 동북 삼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북 삼성이 활발하게 이렇게 발전합니다. 특히 그 요령성 연해 경제지역 개발과 상지투 개발 개방 선도구는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도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예, 이와 같이 이제 중국 동북 삼성 국토 개발 계획은 이제 나원닝성, 연영성 연해 경제 벨트 개발 지역 이렇게 해서 나온인성 5.1선 연해 경제 벨트 구축 계획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활발하게 이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기 투락에서 장춘, 지린, NG, 훈춘 이제 투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는 이제 빨리 고속도로도 내고 또 도시의 발전도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러시아 지역도 역시 이제 극동 지역에 관심을 깊이 갖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제 유럽 중심이었는데 극동 러시아 지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키워서 태평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푸틴 대통령 물론 이제 고르바초프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그 극동 지역도 엄청나게 그 넓은 지역입니다. 뭐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에 2000년대부터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연방 전략을 수립했고 이에 교체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과 통합가스 공급 시스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블라디보스톡 및 인근 지역을 동북아 경제협력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는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나지나산 프로젝트는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두만강 유역의 각국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동아시아 물류협력과 관련해서 가장 상징적인 그런 이 프로젝트라고 이제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물류 연계망을 이제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사실 북한이 아니면은 가스관이 이렇게 북한을 통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다 해놓고 이제 북한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비무장지대로 막혀 있고 남북이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참 이 길만 터진다면은 우리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을 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고 또 이제 이쪽 중국과도 이제 횡단철도를 통해서 이제 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지하자원,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데 북한이 막혀 있어서 정말 남북한이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일본 역시 이제 서북 지역 개발. 과거 일본은 이제 뭐 한반도를 강점하고 주로 이제 북한 지역의 공단과 많은 이제 대륙 침략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활발하게 육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에, 이 한반도 쪽에 서북 지역이 굉장히 일본 자체로서는 조금 이제 저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동북아 전략을 세워서 심리서 아시아를 지원하는 국토 기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논스톱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연계 측면에서 동북아 일일 활동권 형성 및 학대를 위한 교통 및 물리를 연계하고 일일 활동권 연계를 위한 특히 이제 항공 중심의 네트워킹 개념을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철도화물 수송력 증강을 통한 복합 수송 서비스 추진 등 하여튼 그 동북아를 향한 이 일본의 그 또 노력은 또다시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그 이후에 이제 또 향후에 이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일본은 계획을 사실 제가 이 동북아시아를 연구하고 또 이제 북한을 연구하면서 가장 이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이제 대륙 침략을 했던 일본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대륙을 자기들이 개발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또 대륙에 이제 연결을 하느냐 이런 계획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이제 계획을 해놓은 것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일본은 한반도와 대륙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지금도 있다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한반도 중심지대 중심성 구상. 지금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인 이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 가장 낙후되고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 이제 이 가장 변방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쪽에서도 변방 지역이 되었고 북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방 지역이 됐죠. 그러나 이제 지금 서서히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한 계획 그리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러한 계획을 지금 이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한반도는 현재의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발전 여건이 조성되어 한반도 중심지대의 중심성이 다시 이제 보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선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군사시설은 통일이 된다면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으로 이제 이전이 되고 이제 남북한 산업의 이동과 도시별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성장 도시와 침체 도시의 양상이 또다시 이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공항과 항만 등 대협력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 성장세가 증대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 종단 철도인 TKR과 또 TKR의 연결은 TSR, TCR 등 이제 시베리아와 중국 그런 횡단 열차 등과 연결을 이제 하게 되어서 이제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군부대가 재배치되고 군사시설이 이전함에 따라서 그 지역은 새로운 또 이제 이 발전 지역으로 그리고 새로운 신도시도 건설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 중심의 생태 평화 벨트 구축해서 이제 이제 국가적인 계획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제 서부는 지금 이제 파주 쪽이죠. 서부 산업 경제권으로 해서 북한으로 이곳을 통해서 이제 이 TCR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부 산업 물류권 이곳을 통해서 이제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PNG 같은 이제 그 가스 라인이 이 러시아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연결되게 되고 이제 내근강 연계 철도 같은 것도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는 에너지 생태권 이 지역이 이제 주로 한 1000m 이상의 산들이 있고 북한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임남댐 같은 경우가 지금 댐을 막아가지고 물을 이제 남쪽으로 내려야 될 물을 약 한 45km 정도의 터널을 뚫어서 안변 청년 발전소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야 될 물이 이제 동해로 지금 솟고 있는데 그걸 다목적 댐으로 통일 이후에는 변화시켜서 물은 제대로 강물은 이쪽으로 남쪽으로 흐르고 그걸 통해서 다목적 댐에서 전기도 일으키고 또 용수도 이제 하는 그러한 작업이 미래에는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된 그러한 이제 강과 산과 이 모든 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이 한반도 중심의 생태와 그리고 이제 이런 자연 환경 그리고 평화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고 동해안 관광권 같은 경우는 사실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관광의 허브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정말 훌륭한 그런 지대입니다. 금강산과 설악산 그리고 이제 동해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호수들 생태계가 대단히 이제 에, 참 좋은 여건입니다. 이러한 곳이 지금은 군사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남북한과 또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만 남북의 분단에 의해서 막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통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 어떻게 북한을 특히 이제 북한의 도시들을 육성할 것인가. 도시를 한꺼번에 다 육성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이 산업 발전이라든지 도시 육성 면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이제 했죠. 여기도 이제 그래서 전략 거점 도시요. 다른 말로는 또 성장 거점 도시 이런 도시를 육성을 해서 그 도시가 성장함으로 주변 도시로 이렇게 그 영향이 넘쳐가서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하나의 그 생활권의 중심 도시를 육성을 한다. 그리고 그 도시를 또 중심으로 해서 교통망을 강화시키고 행정 및 교육 기능을 확충해서 주변 지역의 중심성을 이제 에, 가지고 또 도시들을 양성하는 방향. 네. 그래서 이제 전략 거점 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 방. 또한 이제 첨단 및 주요 핵심 산업의 육성으로 대내적인 중심 산업 도시로 이러한 전략 거점 도시는 육성해 나아간다. 그런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네. 이제 발전 축별 거점 도시를 보면은 지금 이제 발전축을 크게 보면은 이제 이 압록강과 두만강 쪽이 있고 동해안 쪽과 서해안 쪽이 있고 벨트가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 중심 하나의 이 지역인 이제 비무장지대 그 휴전선 그쪽에 이제 또 하나의 그 평화 벨트 또 벨트가 이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약 한 1300km 정도에 대한 그런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협력도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협력은 중국 동북 삼성의 첨단 산업, 그러니까 동북 삼성의 첨단 산업 개발구가 여러 개 수립을 해놨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50개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학원구 설치, 러시아 국동 지역의 이 신장기 극동 개발 계획 등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이제 산업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갖춰져 가고 있고 그래서 잠재력이 높은 거죠. 자원 공동 개발은 이제 역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극동의 자원을 중심으로 한 협력 사업, 또 이제 좀 더 떨어진 사할린 캄차카의 대륙분과 야쿠츠크의 그 석유 천연가스 개발은 동북아 미래 산업 협력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 남북이 이 분단만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모든 자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파이프로 이제 연결이 되고 함으로써 우리의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교통망 역시 이제 TSR이라든지 TCR 그리고 밤 철도 그리고 몽고리안 철도 만주리안 철도 같은 TMGR, TMR 연계.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부터 이 대륙으로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을 연계하는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대협력을 위한 경제 특구. 중국이 이 심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한 경제 특구가 쭉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오면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동북 삼성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11개 도시 경제 특구를 지정을 동북 삼성까지도 지정을 하고 러시아 극동 역시 이제 90년 소련 극동 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사할린주와 나우트카를 자유경제지대로 이제 지정을 하고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연해주 지방을 경제특구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압록 두만강의 잠재력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도시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신의주와 단동사구, 그리고 만포와 지반, 중강과 린잔, 그다음에 해상과 창바이, 해령, 뭐 허룽, 온성, 이제 낮은 선봉과 함께 훈춘, 핫산 이렇게 해서 어, 음, 중국과 러시아의 이렇게 도시들과 연접해 있어서 서로 이제 교류 협력과 함께 무역을 할 수 있고 쉽게 이러한 그런 여건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북중러 접경 세관 현황입니다. 16개의 세관이 있습니다. 이 세관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발하게 이렇게 이 북중러 이제 무역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데 물론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는 있죠. 그러나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세관이 많고 세관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통로가 있다는 거고 도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철도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물류가 여러 곳을 통해서 북한으로 이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그 도움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반 시설 대중축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평가를 이제 했습니다. 어떤 도시를 그러면은 이제 이 성장 거점 도시 전략 거점 도시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이 기반 시설 도로 뭐 절도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또 항만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뭐 발전소 이런 것을 다 한번 평가를 해봤을 때 이제 신의주 만포 관계 두만강 해산 해령 등 순으로 이제 지역 위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축 기능 및 사회적인 여건에 있어서는 이제 개방 가능성, 생활권 중심성, 대협력 및 중추 기능,
공단 입지, 물류 거점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볼 때 시너지와 만포가 이제 여건이 아주 좋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시가 갖추고 있는 기반 시설과 대중추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는 이제 시너지와 만포가 우월하게 나타나서 결국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북중러 접경 지역, 두만강,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서 전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도시는 우선 1차적으로는 시너지와 만포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해안 신산업 벨트 및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 서해안과 동해안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이 해안 연안으로 이제 볼 때 산업협력은 역시 이제 서해안은 뭐 중국연에 이제 형성된 산업단지와 산업연계와 러시아 풍부한 원료를 이용한 원료 가공 산업의 육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원 공동 개발, 금강산과 원산에서 고성에 이르는 해안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들, 평양 주변의 역사 문화 관광, 동서휴전 선인접 해안에서 남북 공동으로 이러한 많은 그 자원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높고 교통망 역시 이제 서해안 철도를 중국으로 중국 횡단철도 TCR과 연결하고 동해안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대협력을 위한 경제 특구 역시 이미 지정된 낮은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중국의 이제 광대한 그 개방 지역과 러시아 경제 특구 또 나아가 일본의 서북부 지역과 대응해서 대결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기반시설 여건, 대중추 기능, 사회적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 평가해 보면은 이제 기반시설 여건에 있어서는 남포와 낮은 선봉, 청진 온산 등이 양호하게 나타납니다. 대중추 기능 역시 이제 청진, 낮은, 선봉, 남포, 원산. 그래서 여건을 비교 분석해서 청진과 낮은 선봉, 원산, 남포가 이제 전략 거점 지역으로서 입지적 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에서의 전략 거점 도시는 낮은 선봉과 청진, 원산. 원래 이제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이제 청진과 원산은 굉장히 그 발전된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해안 전략 거점 도시는 역시 남포입니다. 북한의 그 수도권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남포, 이 지역은 사실은 이제 북한을 이제 융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이제 서해안 쪽에서 보시면 뭐 천진, 상해까지 특히 이제 남포에서 그리고 이제 신의주에서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일본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이제 예, 갖춰져 있습니다. 네, 한반도 중심 생태 평화 벨트, 남북에서의 그 협력, 그 잠재력과 여건을 보면 우선 농업개발 사업, 사실 한반도의 중심 지역인 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 접경 지역은 거기에 임진강과 북한강 이러한 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류 지역으로 가면서 아주 평야가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자원공동개발 임진강 유역에 이제 다목적댐 남북 공동으로 건설해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이제 북한강 쪽에서는 금강산 댐과 임남댐이라고 하죠. 평화댐을 연계해서 금강산 댐의 저수량을 평화댐으로 방류하고 수도권 이런 용수로 공부할 수 이런 자원 공동 개발, 교통망 연계. 지금 이미 이제 교통망이 연결이 두 군데는 돼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이 경원선을 연결했을 때 시베리아 횡단철도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대협력을 위한 경제 특구는 도시 및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강화도 지역, 파주 지역, 철원 지역, 고성 지역 등에 이제 협력할 수 있고 사실은 서해안의 강화도 지역 같은 데는 역사적으로도 이런 대협력을 활발하게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네, 기반시설, 경제적 여건, 대중추 기능 및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기반시설 조건에 있어서는 철원과 고성, 개성이 아주 유리한 게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조건, 이제 뭐 국토공간에서 개발 잠재력이라든지 생활권의 중심성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이 철원과 개성이 아주 그 양호하게 나타나고 대중추 기능 및 사회적 조건에 있어서는 또 철원과 고성 그리고 개성이 우위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남북 접경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는 한반도 중심 평화벨트의 주요 도시로는 개성과 철원, 고성이 잠재력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의 중심 지역에서 전략 거점 지역으로는 우선은 이제 이 북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는 이제 개성과 철원, 고성. 이 개성과 철원과 고성은 남북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거점으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지금 개성 직할시가 접경 지역에 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원군이 또 중앙 정도에 이제 저쪽 철원과 함께 연결돼 있고 고성이 남북 고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반도 중심 남북 접경 지역에서 거점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을 이제 했을 때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고 결국은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 다시 이제 변방 지역에서 중심 지역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통일 이후에는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남북투망 접경벨트 대륙권 그리고 동해안을 한 동해안을 동해권을 중심으로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그리고 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4차 국도 종합계획에서 2000년부터 2020년 네, 그때 이제 이 계획을 한 겁니다. 네,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네. 국토계획을 세우면서 항상 우리는 80년대에는 2000년대 되면 통일이 될 것이다. 2000년대 와서는 2020년대 되면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2020년에서 2040년을 두고 지금 제5차 국토종합계획도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올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평화적이고 이제 에, 음, 효율적인 그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특성별 거점 도시 육성 방안에서는 우선 기본 방향은 교류 협력의 증진 및 대외협력 확대. 남북이 통일이 되면 사실은 이제 대외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국토계획을 세울 때 70년대 말에는 국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세웠지만 이제 2000년대 와가지고는 대외적으로 그리고 2020년대 와서는 초광역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국토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외 협력을 확대하고 또 자원의 효율적 연계 우리 한반도 주변에는 자원이 아주 풍부한 러시아라든지 또 중국 동북 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제 국토 공간의 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이건 바로 이제 우리가 국토가 우리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대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계획을 이제는 세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진 선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한국, 나아가서 미국까지도 참여하고 유럽까지도 참여하는 그러한 중추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경제특구형 거점 도시로서는 이제 우선 지금 현재도 이제 경제특구형으로 되어 있는 나진 선봉 그리고 청진 이러한 도시는 경제특구형으로 해서 이제 개방을 하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제 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성장시켜야 될 것이고 역시 이제 신우주도 역시 이제 중국의 많은 경제 특구와
중국 동북 삼성의 경제 특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의 경제 특구형 거점 도시로 육성을 하고 또 평양과 남포 여기도 이제 환항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원산과 함흥,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이제 중점적인 개발 그리고 개성은 이제 이 경공업과 첨단 산업을 통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대외적인 그런 하나의 경제 특구가 남북 간에 이렇게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 특구형 거점 도시로서 이러한 도시들을 이제 육성시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네, 물류 및 교류형 거점 도시. 철원은 이제 유일하게 지금 경원선이 지나고 국도 3호와 5호가 이제 그쪽으로 통과하는 이러한 지역으로서 이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연결하는 그러한 이제 물류의 중심지. 그래서 남북 간의 이제 물류와 환동해 환황해를 연결하는 물류 그리고 이제 농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류형. 만포 관계 역시 이제 사실 한반도에서 이제 만포와 관계와 만포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집안으로 이렇게 통과함으로써 이곳에서 많은 이제 이 물류가 이제 흐르고 또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지역은 지금 군사적인 그런 이제 많은 부품을 생산하는 IT 정밀기계, 공작기계 등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산업화로 연결이 됐을 때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생각이고 해주와 사리온 역시 이제 조선 석유화학 시멘트 가전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통해서 이제 해로 그리고 이제 네, 중국으로 그리고 여러 이제 이 항만을 통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물류 및 거리형 거점 도시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관광 거점 도시는 이제 고성은 이제 남북 고성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금강산과 북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설악산 그리고 이제 해안과 호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동해안 관광벨트 내의 관광 거점지구, 하나의 동북아의 그 관광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형 거점 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해산은 이제 백두산에 있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양강도의 중심 도시로서 이제 동북 삼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면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특히 관광이 아주 뛰어난 그런 지역이고 지금도 이제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 올라갔을 때 정말 이 수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숲으로 된 정말 넓은 그런 곳이 이제 그게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림 희귀 생태계,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생태계 이런 보호지역도 그래서 이 지역도 그 곳에서의 그 하나의 관광 거점 도시로서 지금 이제 해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산지연은 대단히 지금 집중적으로 북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 관광을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전략 거점 도시가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1차 전략 거점 도시로서는 이제 신의주라든지 평양, 남포, 해주, 개성, 원산, 청진, 낮은 선봉 이런 것을 1차 이제 전략 거점 도시로 성장시킵니다. 사실 개성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북한에서 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개성을 통해서 북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산업이 남북이 협력을 하고 다시 개성공단이 활성화된다면 충분히 개성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실 개성을 이제 공단을 100만 평, 그다음 1차로 100만 평, 2차로 300만 평, 3차로 400만 평에서 800만 평의 계획을 그때 세워놨었죠. 그리고 주변 도시를 2천만 평에서 대단히 큰 도시로서의 그 성장을 계획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언젠가 남북이 교류와 협력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은 이 개성 지역은 충분히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1차 개발 지역, 이제 도시를 통해서 이제 옆으로 이제 이렇게 개발이 활성화되어 갑니다. 주변 지역으로 신의주 같은 경우, 또 남포 평양도 역시 이제 그리고 원산, 그리고 해주, 개성 이렇게 그리고 나진 삼복 그 주변 그리고 이제 2차 그걸 통해서 1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강계, 해산, 뭐 청진, 성진, 이제 흥남 이렇게 해서 3차로 하고 전략 거점 도시로서 지금 말씀드린 네, 신의주, 남포, 평양 이렇게 원산 그리고 이제 나진 삼봉도 되게 됩니다. 연안 내륙 연계에서 했을 때 이제 북한 지역은 다시 이제 통일 이후에 이제 분단이 아닌 통일된 국토에서 하나의 융성하는 그런 국토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민족에게 이렇게 좋은 산천리 금수강산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악행으로 인해서 분단이 되고 수많은 정말 300만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희생이 됐고 지금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지금 참 긴장이 고조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정말 안전하지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북한을 알아야 되고, 더 북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도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도시는 지금 이제 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이제 미래에 정말 한반도의 동해안의 그 중심 도시로서 발전할 날이 이제 올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